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인내심이 참 중요한 구간이죠. 1년 동안 하락장이 지속됐는데, 이제 뭐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저는 인내심이 곧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분석을 아무리 잘하고 뭐 탐방을 잘 다니고 뭐 전화를 열심히 하고 보고서를 맨날 읽어도 이 참지 못해서 결국은 빨리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항상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세장이 실질적으로 저는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거의 1년 동안 이제 지수가 내리기만 했던 것 같은데 내려갔다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지하 2층, 지하 3층 계속 갔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베어 마켓이 약세장이 종료됐다고 생각하고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강세장이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수가 만약 조정받는다 그러면 저는 적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미 또 많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대형주가 당분간 이끌어 갈 거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로 확산이 될 거다. 그렇지만 고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거다. 그래서 성장주는 상승의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요. 그리고 승부주를 이제 골라서 과감한 배팅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확실히 먹어야 되죠. 이제 지금 후보군을 찾아 나갔고 뭐 몇 개가 세네 개가 되든 하나가 되든 이제 골라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뭐 며칠 됐지만 미국의 CPI와 근원 CPI가 컨센 대비해서 하락했죠. 그러니까 컨센을 상회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했고, 그러니까 1월 초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 수준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기준으로 9.2%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가 뭐 7%나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 한국 주식 뭐 전 세계가 다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종가 환율이 1322원, 달러 인덱스 106원, 뭐 WTI는 89불, 90불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적정 환율 1200원으로 이제는 갈 겁니다. 뭐 단시간 내에 가지는 않겠지만 찾아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매크로 이슈는 이제 사실상 종료됐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되면은 이머징 비중을 확대할 거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안정돼 있으니까 금리 피크 아웃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그러나 기준금리 고점이 4.5%가 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고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거다. 그러나 사람들이 결말을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피크구나. 그러면 결국 내려가겠구나.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달러 하락된 게 이머징 비중도 좋지만 미국 기업이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S&P 기업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평균 40%라고 합니다.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크죠. 나스닥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제외하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훨씬 높죠. 50%, 60%가 되니까. 그래서 달러 약세가 미국 기업이 약해지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함의가 하나 뭐 있냐면 S&P가 지금 이제 내년 그 이익 추정치가 하락을 했는데 이 달러 약세 때문에 실제 실적은 추정치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탈 자금 및 장기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죠. 금투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나온 기사로는 이재명이 유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 화가 났었는데,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같은 후진국 증시에 지금 도입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 증시가 한 뭐 5천 되고 꾸준히 올라갈 때나 도입될 만한 거지. 그리고 그 추가로 이제 호재에 있을 만한 거는 중국이 락다운 해제를 할 것이냐. 이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화이자 백신을 중국의 외국인만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국인 접종까지 하게 된다면 과거에 코로나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됐죠. 그래서 중국도 화이자 백신이 중국인까지 맞는다 그러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돼서 한국에 호재가 됩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휴전하게 되면 이 악재가 이제 동시에 막 발생하는 것처럼 호재도 이제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한 다음에 안정화가 되면 종목 장세가 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주, 그리고 낙폭과대, 극도의 저평가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뭐 좋아서 오른다기보다 너무 이제 자산 대비해서 너무 떨어진 거, 실적이 견조한데도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정가로 회귀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장이 뜨거워지면 소형주로도 또 매기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겠죠. 이미 올라갔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 실전 포트폴리오는 시총 상위주 중에 초대형주, 반도체를 일단 외국인 자금이 무조건 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미 저점 대비해서 조금은 올랐죠. 그 다음에 꼽는 게 저는 SK입니다. 왜냐면은 극도의 저평가 상태예요. 그리고 지수가 오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것도 좋습니다. 극도의 저평가 종목이 뭐냐? 하츠 동양파일 신세계 INC입니다. 근데 하츠와 동양파일 뭐가 좋냐? 실적이 좋지 않거든요. 동양파일은 3분기는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YTD로 3분기 누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데 왜 좋냐? 금리가 피크 아웃이죠. 그러면 건설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고금리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PF 쪽에 관련이 익스포저가 있는 대형 건설사, 증권사는 위험할 수 있지만 이 두 회사는 그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호재가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신세가 INC는 올해 실적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보합권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이 회사의 주주 환원 정책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고려해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관심 종목이고요. 실적 저평가주는 백산이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3분기가 뭐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냥 흑자 전환한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신기하게 올랐다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23년 기대주로 이제 제가 여러 번 분석한 아이센스, CGM이라고 하죠.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게 이제 그 허가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 주가 모멘텀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이게 매출로 연결될 것 같고요. 소형주로는 내부자 매수가 이제 계속 있는 갤럭시아 SM을 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펀더멘탈 실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올해 3분기까지 보면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는 게 거의 없죠.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매출은 뭐꽤 늘었죠. 근데 영업이익이 는 게 없고 3분기가 중요하죠. 2분기 대비해서 크게 안 좋아졌습니다. 하이닉스는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PER로 보면 11.4, 하이닉스도 꽤 높죠. 높은데 왜 사냐?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이거에 해당되는 업종이에요. 주로 사이클 업종이라고 그러죠. 철강, 뭐 해운,
뭐 그런 업종이 이제 화학도 그렇고요. 근데 반도체도 그거에 속해서 이렇게 고포일 때 사야 되는 거죠. 타이밍이 지금이 맞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뭐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고 지금 시점이 뭐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성 자금이 한국을 산다고 할 때 일단은 시총이 큰 두 기업을 사고 있다.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 부진을 예상하고 있는데 뭐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다 읽어봐도 사실 확실히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뭐 올해 확대를 하고 내년에 업황이 좋지 않지만 감산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ISM 제조업 지수가 회복되면 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3분기부터 그 회사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23년 말경 PBR 1.5배를 적용하면은 40% 상승을 본다. 52,600원 기준으로. 그래서 뭐 이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은 뭐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살만하지 않나. 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주 실적이 기대치를 낮췄는데도 그거에 크게 하회해서 크게 또 주가가 박살났다가 또 올라간 또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마이크론도 카펙스를 낮추고 키옥시아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 좋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내년에 캐펙스를 50% 수준 줄인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거고요. 삼성전자는 감산 계획이 없고 그래서 제 뇌피셜이지만 이게 외부 요인도 중요한 게 중국의 화이자 접종을 발표한다. 좀 강력한 주가 상승 촉매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한국이 중국 수출 비중이 크고 반도체도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쁠 거 없죠. 그리고 달러 하락이 돼서 빅테크가 뭐 실적 개선이 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뭐 50% 이상이니까요. 빅테크가 또 캐펙스 투자 확대할 수 있지 않냐.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니까요. 그리고 CPI 하락 금리 피크아웃이 되면 유동성 좋아지고 경기 반등이 되면 한국을 산다. 한국을 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리고 SK 우선주는 이제 저번에도 올렸지만 뭐 경영진이 이렇게 제시를 했죠. 10배 목표. 그리고 뭐 배당이 높은 편이고 시세 차익 소형주 우선주니까요. 그리고 팜테코 상장,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뭐 자사주 2천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3년 이내 상장 예정 팜테코 지분율이 100%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배구조 최상단이어서 최대 주주 최태원 회장 이득과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SK를 산다고 할 때는 뭐 이노베이션도 여러 개 회사가 있지만 SK를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확실한 비전이 있는 회사예요. 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로요. 그래서 그리고 투자 전문 회사를 표방을 하고 있죠. 그 재투자와 주주 환원,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최태원 회장이 최대 주주 17.5%를 갖고 있고요. 팜테코가 저는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데 올해 매출이 한 약 1조 정도에 에비타 마진이 20%,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M&A를 통한 성장을 한 회사인데 25년 매출은 대략 2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에비타 마진은 20% 목표. 그러니까 이때쯤 상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SK 주가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이혼 소송이 있는데 12월 6일에 최종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해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SK가 주가 관리 나선 진짜 이유가 오너 일가가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해서 마진콜 우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주가 하락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제가 언급한 거는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